예, 하고 여러분, 요번에는요, 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목과 화에 대해서 얘기했다면은, 이번 시간은 토에 대해서. 자, 토라는 글자가 그때 기억나시죠? 땅에 새싹이 올라오는 모습. 요게 이렇게 된 거죠. 선비사자는 하나부터 열까지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라면은, 그래서 이게 길어요. 근데 토라는 거는 요 싹이기 때문에 글자가 이 선비사자와 비슷하지만 완전 틀리죠. 네. 그래서 토의 글자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얘기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이론적으로 잠깐 한번 읽어드리자면요. 도단하는 푸른 땅에서 솟아난다는 뜻으로서 광의적으로 해석하자면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여서 다시 토해낸다. 예, 그래서 인간의 근원적인 향수이자 토속적인 믿음, 신념, 종교 등을 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토속적인 거. 말 그대로 토가 들어가죠. 풍토, 토속.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토라는 거는 만물을 길러내고 토해낸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 어원을 흑토자, 토할 토자가 입구자가 붙는다고 얘기 들었던 거 기억들 나시죠? 자, 이겁니다. 토라는 거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회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말 가끔 하죠. 고향 가서 흙 파먹고 살고 싶다. 네. 실제로 흙을 먹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흙 파먹고 살고 싶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그만큼 지치고 힘드니까, 물론 뭐 그렇다고 농사가 쉬운 일이냐 그건 아니죠. 근데 그만큼 토라는 거는 내게 어떤 향수, 근원적인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거죠. 그래서 토에서 태어나서 토로 간다는 얘기를, 어머니 자궁 옥토에서 태어나서 죽으면은 어떻게 자연이라는 토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인간의 한 사이클이죠. 그러면은 이 토라는 글자에 대해서 얘기를 간략하게 했는데, 토가 사주에 많을 때, 적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그걸 알아볼까요? 네. 토가 역시 많다. 예. 그럴 때 오행의 특징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사주에 토가 없다, 토가 많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토가 없다는 거는 중심이 없다. 토는 우리가 믿음을 뜻하죠. 믿을 신자. 네. 우리가 신의 신이 하잖아요. 신의. 믿음과 의리죠. 이게 토라면은 얘는 금입니다. 토금이죠. 그래서 신의가 있다. 이 얘기는요, 토와 금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토라는 건 믿음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토가 없다, 토가 많다, 이러면은 토가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거나 아무래도 이제 중심이 약하다면은, 토가 많다는 얘기는요, 되려 또 답답할 수가 있죠. 너무 많으니까, 중첩되니까. 그래서 이 많은 토가 합쳐지잖아요. 그럼 넓은 토가 되죠. 합쳐져서 넓은 토가 되면은 우리가 넓은 공터 그냥 냅둡니까?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땅과 땅이 조각조각 나눠졌으면 쓸모가 없지만, 이 조각조각 나눠진 땅들이 합쳐졌어. 그러면 넓은 공터가 됐죠. 광화문 공터가 아니야. 자, 그렇게 터가 넓어지면은 사람들이 모여야 안 모여요? 모이죠. 사람이 모이면은 모여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 중에서 장사꾼도 생기고, 그 중에서 뭔가 그 무리지어서 선동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게 토예요. 토라는 거는 넓은 땅에는 쓸모가 생기죠. 반드시. 그래서 토가 넓어졌다, 그럼 많은 사람이 모였다,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토가 넓어지면은 쓸모없다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넓어지면 넓은 땅일수록 좋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제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제 지지 세력을 모으려면은 넓은 터전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꼭 실제로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터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일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나와바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내 구역이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토의 개념입니다. 토라는 거는 우리가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구역이라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터전을 말하는 거죠. 근데 사주상에서 이제 복잡한 얘기 빼고요. 토가 많아요. 그럴 때 어떤 상황이냐, 요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토가 많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뭐를 극해요? 오행의 생각을 봤을 때 수를 극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토가 수를 극해서 수가 쓸모가 없다가 아니라, 수가 약해졌다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수가 가둬져서 쓸모가 있냐 없냐가 따져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토가 수를 극했다. 그러면 그 물이 흙탕물이 됐으면 쓸모가 없지만 어떤 그 수력발전소라는 이런 개념으로 또 쓸모가 생기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또 금이 필요하겠죠. 자, 이러면 복잡해지기 시작하니까 일단 하나씩 토가 많은데 목이 들어왔다. 어떻게 될까요? 네. 목이 뿌리를 못 내립니다. 토가 많을 때 목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토가 단단하다는 얘기잖아요. 단단한 땅에 나무가 뿌리를 쉽게 내립니까? 못 내립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토다 목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토가 많으면 목은 뿌리가 절한다. 예. 그렇지만 이 많은 토가 예를 들어서 운에서 올 때 이 목이 강하잖아요. 그럼 또 쓸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토다 목절이라고 해서 토가 많을 때 모군이 오면 안 좋다 단정 짓지 마시고, 모군이 강하게 왔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갑인 이런 식으로, 뭐 갑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모군이 왔다. 이러면 또 쓸모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토가 많은데 화가 왔어요. 화생토 받으니까 좋죠. 천만의 말씀. 토가 많다는 얘기는 항상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오행이 많을 때 인성이 오면은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토가 많을 때 화가 와서 화생토 해주잖아요. 그럼 나만 생을 받나요? 아니면 비견도 생을 받나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예. 그러면은 토가 많을 때 화가 왔어. 그 화가 나만 생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거. 그런 게 이법이겠죠. 네. 자, 토를 봤어. 토가 많은데 또 토가 왔어요. 짜증 나요, 안 나요? 답답해 죽겠는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무조건 짜증만 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토가 많을 때 토의 운이 왔을 때 조직 생활이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조직, 그런 얘기는 관, 내가 조직에 들어가 있느냐, 사업을 하고 있을 때냐, 이거에 따라 틀려지고, 그 다음에 내가 해외에 가 있을 때냐, 한국에 있을 때냐, 이런 거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토가 금을 받다. 토가 많을 때 금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토생금으로 설기가 돼서 좋죠. 이건 좋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토다금매란 말이 있습니다. 토가 많으면은 금은 매몰돼 버려요. 무슨 얘기냐면은 토가 많을 때 금이 어설프게 왔다 매몰돼 버립니다. 예를 들면은 토가 많을 때 금이 왔다. 근데 그 금이 경금일 수도 있지만 신금일 수도 있잖아요. 경금이 올 땐 괜찮은데 신금이 올 땐 되려 토다금매로 묻혀버리는 거죠. 사실 여기 물상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요 신금이 병화를 끌어와 갖고 많은 토에다가 다시 또 화생토 해줘서 안 좋다고 표현을 하지만, 일단 오행적으로 얘기하면은 토다금매가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랬죠. 토가 수를 봤을 때, 자, 물이 가둬지는 개념은 좋지만요. 일반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이 물은 흙탕물이 됩니다. 탁수가 돼버리죠. 그럼 그 물을 써먹어요? 못 써먹어요? 당연히 못 써먹죠. 그래서 토가 많을 때 이 오행에 대해서 일반적인 건 없어요. 일반적으로 토가 많을 때 목이면 딱 안 좋다라는 건 없어요. 그것이 강하게 왔냐 약하게 왔냐, 그 다음에 그 토의 기운을 분산시킨 상태에서 왔느냐 그렇지 않느냐, 조직 생활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사업할 때와 조직생활할 때 이러한 구분점들을 우리 하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사주를 보실 때 제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 거는요.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직업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을까? 조직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게 파악이 안 되면은 사주를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큰 그림 봤을 때 이런 사주의 특징은 이러이러해갖고 조직생활을 해야 되는데 라고 내가 판단을 내렸을 때는 그거를 상담할 때 이 사주는 조직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하면은 이러한 문제점이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은데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조직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그걸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오행을 대입하시는 겁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배운 대로 이론만 갖고 써먹었다가는 사업하는 사람한테 실컷 얘기했더니 안 맞는 경우가 생기죠. 또 조직생활하는 사람한테 실컷 얘기하면 또 안 맞는 경우가 생기죠. 네. 항상 우리는 상담을 하는 거지 뭔가 맞추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오행을 생각하실 때는 이 사람이 사주의 원리상 조직생활자냐 사업하는 사람이냐 이거를 반드시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많은 걸 얘기했죠. 그렇다면 적은 걸 또 얘기해 봐야 되겠죠. 자, 게으르니까 저는 게으르니까 요것과 요것만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 얍삽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적다 요것만 써놨습니다. 토가 적어요. 토가 적은 얘기는 터전이 적으니까 많은 목을 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겠죠. 그렇죠? 비유를 하자면 토가 적다는 얘기는 기토나 아니면 뭐 축토, 미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간목이라는 큰 토가 왔다. 제대로 심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러니까는 토가 적을 때 목이 오는 거는요. 알맞는 목이 올 때 좋다. 그렇지 않은 목이 올 때는 안 좋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네. 그러니까는 또 똑같은 얘기 반복이에요. 결국은 오행은요 하다 보면은 그 말이 그 말이야. 그런데 그 말이 그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들 제대로 생각을 안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접어. 그 말이 그 말이니까. 아닙니다. 그 말이 그 말인데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정말 미세한 차이가. 그거를 제대로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귀찮더라도 여기서 끄지 마시고 여기서 돌리지 말고 마저 들으세요. 그냥 무조건 다음에 풀이만 보려고 하시면은 기초가 안 되면은 물상은 절대 몰라요. 풀이만 갖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들을 때만 알 것 같죠? 듣고 나면 몰라요.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오행이 튼튼해야 돼. 그래서 토가 적을 때 목을 봤다. 목이 적으냐 많으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는 거 방금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면은 조금만 더 응용한다면은 토가 적을 때 목이 왔잖아요. 그럴 때 원국에 화가 통관해 줄 수 있는 화가 있냐 없냐. 그러면 이제 관인상색으로 돌아가죠. 그럼 쓸만하게 되죠. 그런데 화가 없는 상황에서 토가 적을 때 목이 왔다. 이러면 이제 법적인 문제, 관제구설, 아니면은 몸이 아프다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내가 감당 못하는 게 오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러면은 토가 목을 감당하면 명예가 어떻게 올라간다. 감당 못하면 명예가 떨어진다. 심하면 법적인 문제, 관제구설. 여자라면은 남편, 남자, 아들, 남자로 인해서 모든 남자로 인해서 힘들다, 고생한다. 뭐 이런 얘기 이해가 되시죠? 네. 토가 약한데 화를 보면 땡큐죠. 감사하죠. 그런데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 많은 화를 보면은 약한 토가 어떻게 돼요? 갈라져 버리죠. 그러니까는 지나치게 많은 화가 아니라 적당한 화, 내가 소화할 수 있을 그런 화. 그러면은 감사할 일이죠. 그럴 때 이제 어떤 상황이냐? 육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인성운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일, 그 다음에 인성운이 왔으니까 내가 힘이 생기죠. 그러면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자, 결과는 사주를 봐야 돼요. 무조건 토가 약할 때 화운이 와서 좋다. 새로운 사업해도 된다. 이런 논리는 없어요.
그것이 재나 관으로 연결이 되느냐 어떤 그런 걸 꼭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토가 약할 때 화운이 오면 땡큐지만 이 화가 어떻게 왔느냐에 따라 틀려진다. 이해하시죠? 자, 토가 토운을 받다. 약할 때 오면은 역시 이것도 땡큐죠. 조직 생활할 때만. 그러면은 내가 약한데 사업해요. 그런데 토운이 왔다? 내 거 다 뺏깁니다. 내가 약하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내가 강할 때 토운이 오잖아요. 내가 비경을 이긴다는 꼴이잖아요. 그럴 땐 돈 벌어요. 내가 강하면. 남의 걸 뺏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제가 뭐예요? 토가 약할 때라는 전제를 깔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토운이 오면은요, 잘못하면은 내 걸 뺏기거나, 물론 조직 생활할 때 얘기가 틀려져요. 조직이라는 건 뭐냐? 이 토가 모관에 속해 있다는 얘기야. 조직이라는 건 관이잖아요, 관. 그러니까 토가 관 속에 있을 때는 목의 기운을, 그러니까 나를 커버해주는 목이 있잖아요. 그럴 때 토운이 오면 좋지. 왜? 나는 목의 기운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법조인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내가 유리해요, 불리해요? 당연히 유리하죠. 예, 그런 개념입니다. 토가 금을 받다. 내가 약한데, 예, 약한데 금을 받다. 설기가 심해요? 당연하죠. 맞습니다. 설기가 심한데 이게 신체적으로 볼 때는 삐쩍 말라버리든지 몸이 약하다든지 예를 들면은 자 이제 제 사주가 잠깐 아까 잠깐 사주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 번만요. 왜냐면은 약한 토가 금을 볼 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남자 사주인데 양남 그러니까 양남 음녀 음남 양녀 그러면 대운이 순행 역행 아시죠? 요 정도는 자 요런 사주는 이제 대운이 역행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오는 게 경호대운이죠. 자, 원국을 보면은 토가 하나 둘 세 개, 금이 하나 둘 세 개, 토 세 개, 금 세 개인데 결국은 토는 토생금으로 돌아가죠. 그럴 때 이 경호대운이 왔었어요. 오화라는 인성이 왔지만 천간으로 이제 이 오화가 왔으니까 천간으로 신금이 병화를 끌어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인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나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요 대운 얘기 하려고 합니다. 요게 이제 구대운인데 이 대운에 제가 몸무게가 어땠냐면은요. 이제 경호 다음에 저기 그 다음에 이제 무진대운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 10년간 토가 설기가 심했죠. 경금을 봤으니까. 가뜩이나 원국의 토가 3개, 금이 3개일 때 이 경금이라는 걸 봤잖아요. 인성이 직접적인 인성은 없어요. 끌어오는 병합밖에 없었어요. 자, 요때 제 몸무게가 거의 43kg. 좀 여자분들이 들을 때는 부러웠다고 할 수 있지만 남자 입장에서 43kg면은요 놀림감이었죠. 뭐 와루바시, 이쑤시개, 젓가락, 뭐 이디오피아 난미 이런 얘기는 당연히 들었죠. 먹어도 살이 안 쪘어요. 왜? 금이 3개에다가 또 여기 금을 받죠. 설기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밥은 2공기씩 먹어도 살은 안 붙어. 그때 제 소원이 뭐였느냐? 50kg에서 55kg만 돼도 감사하겠다 했던 게 제 소원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토가 약할 때 금을 보면 설계가 심해요. 이럴 때는 살이 안 찌고 또 소심해집니다. 내 기운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발표하라? 떨려서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실기시험, 뭐 음악시험 같은 거, 실기시험 노래 부르는 거, 전 떨려서 노래를 제대로 불러보지 못했어요. 설기가 너무 심하니까 자신감 결여.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약한 토가 금을 봐서 설기가 심해지는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다시 토가
얘기했죠. 자, 토가 적을 때 수를 받다 감당해 못해요? 못하죠. 네. 예를 들면은 토가 적을 때 수를 받다 내가 감당 못하니까 비견을 부르면 어떻게 비견한테 뺏긴다고 얘기했죠.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결국 뭐냐, 토가 적을 때 수가 왔을 때는 이 수도 적어줘야 돼. 역시 그걸 찾아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테크닉이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토가 많을 때와 적을 때에 대해서 그것이 오행의 특징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변화를 한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지금 목화 토까지 했죠? 다음에는 금과 수가 남았네요. 자, 이번 시간에 고생하셨습니다.